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1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에 좀 코스피가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도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죠. 간만에 그래도 몸통의 길이가 긴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좋은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6월 소매 판매 지표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등을 이유로 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됐었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하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좋은 흐름을 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건 그동안 정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반등다운 반등 한 번을 하지 못했던 이 굴뚝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난 토요일에 미장 국장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굴뚝주들의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죠. 이 증권주들과 은행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또 네카오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해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거를 좀 이어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박스권 상단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는 한 2450을 좀 찍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세종 메디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 지난주에 제가 그나마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점 상한가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또 강력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M에서 세종 메디칼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15일 날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 상한가가 풀리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저는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일단은 절반 수익을 좀 챙겼고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제 매수가를 터치해서 일단 여기서 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이타로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 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뭐 요 구간까지 수익을 못 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반등 구간 짧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매매 잘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또 욕심과 탐욕이 발생을 해서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상따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자, 요렇게 이제 급락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이 쏟아진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건 강한 또 상승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 상따 매매를 좀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욕심과 탐욕이었던 것 같아요. 상한가가 좀 풀렸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 또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풀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매도 안 하고 버텼어요. 좀 상한가를 들어갈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또 일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다가 이제 본종가 근처에다가 또 절반은 제가 매도를 했고 일부 물량만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메디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장 초반에 투매 구간 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욕심과 탐욕을 부리다가 들고 있는 게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자, 세종 메디칼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투매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구간 수익 챙겼죠. 좀 욕심을 냈는데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또다시 저점 이탈해서 투매 떨어질 때 또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탐욕이 발생을 했죠.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상따 했다가 상한가가 풀렸는데 계속 버텼어요. 여기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 또 안 팔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장막판에 투매 떨어져서 투매 떨어질 때 또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일부 물량은 매도하고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요. 뭐 손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T큐브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좋은 매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물대를 뚫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가지 못하고 살짝 윗골이 달리고 마감을 했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갭을 많이 띄우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했다가 뭐 수익권에서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하락의 깊이가 좀 컸죠. 그래서 손실이 날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좀 버텨서 이제 뭐 본종가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좋은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슈팅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하고 사실 이런 데서 대응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수익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위로 상승 줬다가 떨어질 때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좀 아래쪽으로 더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 주고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또 욕심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이 정도 구간에서 수익 줄 때 저는 뭐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ST큐브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계속 수익 구간 줬는데 안 팔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우리바이오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우리바이오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자, 우리바이오는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요런데 강력한 매물 자리이기도 하고 121선 또 61선 저항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매매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수급만 보고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슈팅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좀 버텼어요. 요 고점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요 저점 자리를 여기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바로 잘라냈더니 상승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뭐 저점 이탈 나오고서 또 슈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좋은 일봉상의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여기서 잘라내고 약손실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 첫 번째 눌림 자리.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는 제가 원하는 자리를 안 줘서 매수를 못했고, 여기서 이제 체결이 돼서 이렇게 수익권 발생을 했는데, 저점 자리 이탈을 해서 바로 잘라냈죠. 그래서 뭐, 채 0.5%뭐 조금 넘는 선에서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바이오 매매도 좀 마쳤고요.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좀 매매하고, 매매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또 오랜만에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상한가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완전히 수렴시켜 놨죠. 하락 추세에 있다가 꽈배기처럼 이평선이 장기평선과 단기평선이 모인 이후에 상한가로 이런 아래쪽에서 만들어졌던 작은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한 아주 깔끔한 흐름입니다. 이런 거 아주 좋고요. 이런 약세장에서 사실 이런 모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일봉상의 모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 터졌던 이런 물량들까지 일단은 매집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몸통 고점, 꼬리 고점 자리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거래가 좀 약하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훨씬 더 강하게 터졌다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분봉상 흐름도 오전장에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었죠. N자 파동으로. 여기서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었기 때문에 다시 재돌파가 나올 때 이게 쫓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이 아주 운전의 기술이죠.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 저는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살짝 조정 주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매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등주로 이제 피플바이오가 항상 같이 따라 움직이죠. 자, 이 종목은 이등주답게 윗골이 달리고 좀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분봉상 상한가에 박셀바이오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쫓아갔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동제약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대양봉을 뽑아줬는데 이 아래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이게 단기 아래권에서부터 거의
더블입니다. 100%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 더블 가격으로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동 홀딩스도 같은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종목은 이등주격으로 늘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또 전고점을 뚫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 현상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 500% 무상증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무상증자 테마 타고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조정 주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증자 종목은 실리콘2와 이 조강 ILI 같이 따라가면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또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좀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지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죠. 신고가 영역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좀 참고하는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일기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아래권에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대금도 뭐 채 150억 조금 넘게 터지는 수준이고, 뭐 이슈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그 테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분봉상 흐름도 너무나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슈팅 나왔다가 그대로 꺼지고, 또 이렇게 장대양봉 분봉상 만들었다 또 꺼지고 돌파했다가 또 꺼지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호가창도 좀 가볍고요.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양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사도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장대항복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이고 별다른 이슈나 어떤 테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이쁜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죠. 이런 단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꼬리 자리까지, 몸통 자리까지 다 돌파를 해낸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양봉 캔들로 쭉 뻗어져 나온 코스피의 모습 정말 반갑다라고 봅니다. 너무나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단기 정고점과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연속성을 좀 이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제가 좀 터치를 해야 이쁜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오늘 요렇게 이제 양봉 캔들이 뽑아지면서 상승이 나온 건 좋은데 이게 거래가 안 터졌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거래가 좀 강하게 터지면서 이런 모습이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미장, 국장,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이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굴뚝주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물론 금융주들, 이 은행주들이라든가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카오의 움직임도 좋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뭐 상승이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건설, 화학, 조선, 철강, 이 굴뚝주들의 흐름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봉의 모습,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속의 모습, 내실까지도 탄탄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거래소에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6,200억이라는 매수 수급이 들어왔어요. 최근 거의 두 달간의 이런 수급이 없었습니다. 5월 31일 날 이 1조 들어온 이후서부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거의 두 달 다 돼가는 거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2,30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연속성 있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관이 좀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않았죠.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종가상으로 고점 자리 좀 돌파를 해내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역시나 이제 이 거래 대금이 약한 부분이 또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800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800포인트 한 두어 차례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800포인트 꼭 도전을 해서 좀 성공을 하는 흐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이 2450포인트를 꼭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보탬을 줬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도 종가상으로는 1317원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을 한참 더 해야 되죠. 최소한 1300원 이탈을 해야 되고요. 1250원대까지는 떨어져야 코스피 시장이 이런 박스권의 고점 자리도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또 다우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번 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1.3%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저녁 때까지 이어가면서 저녁에 있을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연속성 있게 이어지길 바라보고요.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만들어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